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집권 4년차 증후군인데요. 음흠. 정권과 여당의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면서 이 4년차 증후군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과거에도 회자됐던 말이니만큼 과거 정권에선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와 다른 점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뭐죠? 4년차 증후군? 이게 언론이 만들어낸 말인데요. 이 집권 4년차쯤 되면 권력 내부의 각종 비리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고 예. 이런 상황 돌파를 위해서 국정 아젠다를 던져보지만 관료 사회가 또 이걸 뒷받침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가속화된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심 위반하고 여론에 민감한 여당이 차기 대권주자 중심으로 대통령을 들이받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인데 역대 정권을 통틀어 여기서 자유로운 정권은 없었다. 이런 지적이 최근에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노태우 정권 때 수서비리 사건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일 텐데 이 수서지구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이 노태우 정권 4년 차인 1991년 1월에 서울시가 벼랑간에 민간에 특별 공급을 해주기로 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국회, 정부 관계자 그리고 청와대에 뇌물을 제공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압력을 좀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건데요. 예. 당시에 청와대 비서관 등이 검찰에 구속됐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뤄지면서 국정 동력이 약화됐던 거죠. 그리고 1995년에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이후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당시 압력의 배후가 대통령 본인이었다는 사실도 과거에 드러났었습니다. 그 한 분은 김영삼 정부 후반부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김영삼 대통령 집권 4년 차였던 1997년에 한보그룹이 무리한 사업 확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도를 맞게 되는데요. 이 정관계나 금융권에 뇌물이나 뒷돈을 주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든지 또 이제 부당한 대출을 얻어낸다든지 이런 걸 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은행권에서 받은 부실 대출 규모만 한 5조 원 정도에 달했는데 이때 검찰 수사로 여야 의원 등 정치인 5명이 이제 구속이 됐던 거죠. 예. 이 사건은 한보그룹에 대출을 해준 금융권 경색으로 이어지면서 좀 다른 외부 요인들과 맞물려서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 대통령 아들도 연루됐잖아요. 그렇죠. 결정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한보 사태의 몸통 이렇게 지목이 되면서 수사 대상이 돼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됐고 이 과정에서 다른 각종 권력형 비리에 개입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이 사건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어야 됐고 이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이 됐죠. 그리고 외환위기까지 덮치면서 이 김영삼 대통령은 이후에 식물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게 됐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도 아들들이 구속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집권 4년 차에 전부 4년 차군요. 그렇죠. 2001년이었는데 이른바 이제 무슨 게이트라는 사건들이 이제 줄줄이 터지게 됐고 이런 사건들에 연루된 대통령 아들 3명이 다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남 김홍일 씨가 안상태 전 나라정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사법 처리됐고요. 차남 김홍업 씨는 이용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세 포탈 이런 혐의로 구속됐었고 예. 삼남 김홍걸 의원은 이제 미국 유학 중에 알게 된 최규선 씨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여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던 거죠. 이명박 정권 때는요. 그때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저축은행 비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최측근 중 한 명이었던 최수중 전 방통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연루된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진 이 시기가 이제 4년 차였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4년 차인 2016년에 최순실 씨 문제가 드러나서 이제 탄핵에 이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맞아요. 또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리지 않은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좀 양상이 조금 달랐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스캔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정타가 됐던 것은 지방선거 패배하고 부동산 정책 실패 그리고 한미 FTA 논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좀 핵심적인 어떤 사건들이 다 또 4년차 때 몰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측면이 지지층 분열과 민심 위반을 불렀던 그런 사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고 이 탈당을 한 이제 맥락도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의해서 정권 재창출이 실패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진 여당이 요구해서 이제 이뤄졌던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차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분명한 것은 지금 여론 악화의 배경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이다. 이것에는 지금 이견이 없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검찰을 포함해서 관료들의 어떤 복지 부동 이런 것들은 이 정권에서는 거의 이제 상수로 작용해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이게 이미 지난해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원내대표가 사담을 하다가 집권 4년 차 같다. 관료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쌓여온 문제였던 겁니다. 다만 이제
측근 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눈에 드러나는 건 없는 상황이죠. 그런 게 이제 과거 정부의 어떤 집권 4년 차와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런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참여정부 당시는 이제 정책 실패에 관한 문제 하나로 비춰졌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의 어떤 처신 그리고 그것에 의한 사익 추구 이런 문제처럼 지금 여론에 다뤄지고 있다. 이 점은 좀 또 참여정부랑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청 관계도 과거 정권과는 좀 다르지 않은가요, 지금은? 그렇죠. 이 노태우 정권 때의 김영삼 총재 그리고 김영삼 정권 때의 이회창 총리, 이명박 정권 때의 박근혜 전 대표 이런 식으로 차기 대권 주자 중심으로 여당이 정권을 들이받는 이런 현상은 지금 없죠. 없죠. 그렇죠. 대개 이런 현상은 이 4년 차에 있는 어떤 선거 이런 데서 패배를 하면서 가속화되게 되는데 지난 총선이 코로나19 덕분에 잘 넘어갔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지만 지지율 하락 국면이 되면서 지금 차기 대권 주자들이 중심이 돼서 전당대회가 이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4월 재보궐이 지금 4월 재보궐판이 생각보다 그죠. 커졌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당청 관계에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걸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집권 4년 차에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이라는 걸 억지로 막는 게 사실 막는다고 되는 것도 아닌 만큼 좀 순리에 따를 필요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질서 있는 퇴각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과거 사례들을 반추하면서 당정청이 좀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조건 뭐 여당이 들이받는다 이렇게만 볼 필요도 없고 여당도 반드시 이제 권력을 들이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